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나요? 아토피 피부염이 어떻게 처음에 생겼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그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사실 제가 일전에도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한번 짚어줄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이 어떻게 만성화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예요.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해할 때 첫 번째,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성 만성 습진이라고 그랬죠. 알레르기 요소와 만성 습진의 요소가 겹쳐진 거라 보시면 되는데, 이건 습진성 질환입니다. 습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피부가 붉어지고 가렵고 짓무르고 그저 해면화되는 걸 다 습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피부 질환은 한 90% 정도는 습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통칭해서 피부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은 처음부터 아토피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보통 대부분 어린 시절에 생겨서 그게 성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성인 아토피로 되거든요. 즉 어린 시절에 생긴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토피의 기왕력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이가 처음에 피부가 짓무르고 붉어지고 그죠? 피부에 뭐가 나죠? 그게 바로 신생아 피부염입니다. 대체적으로 태열 아니면 접촉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굴이 뿔긋뿔긋하고 피부도 막 뿔긋뿔긋하면서 짓무르는 그런 경우들, 그죠? 아니면 뭔가에 접촉이 돼서 피부가 썩나는 경우, 아니면 두피에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 생겼다거나 얼굴에 신생아 여드름 같은 게 생기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신생아 피부염의 범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신생아 피부염이 빨리 사라지면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 신생아 피부염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비극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알레르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돼요. 알레르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관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작이거든요. 관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요. 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단백질이 존재하거든요. 그게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먹어서 소화되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종 단백질을 흡수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게 바로 관용입니다. 톨러런스, 수용한다는 거거든요. 아이가 음식을 먹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소화시켜서 우리 몸의 에너지로 쓰는 게 바로 관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유식이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미음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과정이 관용의 단계입니다. 감작은 뭐냐면 피부염이 있는 상태에서 피부가 장벽이 손상됩니다. 그럼 열린 상처가 되겠죠? 피부에 열린 상처로 음식물에 있는 단백질이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감작된 상태가 위축되면서 피부에서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키면서 염증을 빵 하고 터트리는 그런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첫 번째는 약하게 왔다가 두 번째는 세게 오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신생아 피부염에서 열린 상처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열린 상처가 존재하는데 음식물이 피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에서 감작되고 그게 바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염 자체가 심해지는 겁니다.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 그래서 피부염이 점점 넓어지고, 그리고 그게 바로 알레르기 반응에 되게 민감한 피부로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생아 피부염을 빨리 억제를 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신생아 단계에서 피부염을 빨리 억제를 해서 아토피가 안 되도록, 감작이 안 되도록, 알레르기 물질이 피부로 못 들어오도록 막는 게 치료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한방이든 양방이든 동일합니다. 근데 이것을 할 때 방법이 다른 겁니다. 양방적으로 보게 되면 신생아 피부염이 발생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스테로이드를 발라버립니다. 쫙 하고 도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이 무조건 국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염증을 쭉 가라앉히는 거죠.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무조건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염증 반응을 쭉 억제를 합니다. 그러면 피부 열린 상처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보습제를 바름으로써, 그죠? 천연 보습인자의 부족으로 인해서 피부가 건조해진 상태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도 손상을 막고,
그죠? 스테로이드를 통해서 염증도 줄이니까 아토피에 알레르기 인자가 들어오는 것이 점차 줄게 되겠죠.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으로 만성화되는 그런 길을 걷지 않는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맞는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스테로이드제가 피부염, 즉 습진을 치료할 수 있느냐는 거죠. 즉 언제까지 스테로이드를 발라서 습진을 억제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지속적으로 계속 발라요. 1년이고 2년이고 그렇게 바를 수는 없죠. 근데 현실은 그렇게 사용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장시간 써야 되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쓰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속 발라야 됩니다. 근데 계속 안 바르면 혼나죠. 왜 조금 발랐냐고 혼납니다. 계속 바르러 갑니다. 근데 계속 바르면 그죠. 그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쓰게 되는데, 만성적인 성인 아토피로 진행될 경우는 그죠,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피부염이 억제가 안 됐을 때 아토피 인자는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성인 아토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죠. 즉 피부염의 습진을 스테로이드가 억제를 잘한다면 사실 이런 문제는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스테로이드가 습진을 억제를 하지만 지속적으로 억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반대편에 있는 한방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어머님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습진을 치료할 수 있는 한방적인 그런 약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습진을 치료를 하죠. 제가 지루성 피부염도 치료하고 화폐성 습진도 치료하고 접촉성 피부염도 치료하거든요. 즉 습진을 치료하는 겁니다. 습진을 치료한다는 건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는 방법과 화폐성 습진을 치료하는 방법과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하는 방법이 방법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습진을 치료한다는 건 대부분 비슷한 기전을 치료한다고 보시면 돼요. 피부염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부에 열린 상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한방치료도 마찬가지로 신생아 피부염의 단계에서 빨리 피부에 열린 상처를 억제하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린 상처를 억제하는 그런 치료를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테로이드가 아닌 그죠, 한약을 통해서 피부에 열린 상처를 닫아버리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신생아 피부염의 단계에서 피부 열린 상처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음식 조절을 하고, 그리고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인자를 억제하는 그런 관리를 하게 되면 그죠, 알레르기 인자가 덜 들어오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에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생아 아토피를 빨리 치료를 하고 잘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사실은 치료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를 하죠. 사실은 소아토피 같은 경우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성인 아토피로 진행하는 부분에서 부모님들의 그죠, 책임도 사실은 일정 부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생아 피부염 단계에서 빠른 치료를 못 해주기 때문에 점점점 만성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어머님들이 불안해서 이 치료 저 치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생 아토피 피부염을 제가 치료할 때도 사실은 초기에 이탈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머님들이 잠깐 그죠, 보름 정도 치료하다가 치료를 뿅 하고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성인 아토피 같은 경우는 이탈률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치료하는 경우가 많고 성과도 굉장히 좋은데, 신생 아토피 같은 경우는 치료가 사실은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률이 많은 건 부모님들의 불안한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깝긴 한데 제가 그죠, 저희 아이도 아닌데 그걸 억지로 치료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신생 아토피에서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행을 안 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당연하게도 신생아 피부염 단계에서 피부에 열린 상처를 빨리 막는 게 첫 번째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물을 조리할 때 반드시 환기를 시키고 조리하셔야 돼요. 이걸 강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생아 피부염이 생기면 피부에 열린 상처가 존재하겠죠. 여기로 음식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공기 중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존재하는 음식물들이 피부로 달라붙거든요. 피부가 솜털이 존재하죠. 아이들 같은 경우 그 솜털에 그죠, 음식물이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기름 같은 게 잘 끼거든요. 그래서 기름과 음식이 엉긴 형태, 그죠? 우리가 집에서 기름으로 된 튀김 같은 걸 한다거나 그러면 그것들이 막 공기 중에서 아이들 피부로 달라붙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환기를 시키고 후드를 최고로 틀면서 그죠, 집안에서 음식 냄새가 안 나도록 요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튀김 요리 같은 걸 할 때도 꼭 그죠, 공기를 잘 빨아들여서
아이들 피부에 기름이 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를 한 후에 부모님들도 손을 잘 닦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양치 같은 거를 꼭 하셔갖고, 그죠? 음식물이 손에도 존재하지 않고 입에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만지는 게 좋습니다. 아이를 만질 때도 음식물을 먹은 상태에서 만지게 되면 음식물이 손에 묻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음식물 알레르기는 적은 양으로도 아이한테 가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닦고 양치도 하시고 한 상태에서 아이를 만지시고 뽀뽀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무심코 뽀뽀를 통해서도 음식물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소아 아토피 같은 경우는 사실 엄마의 책임은 아니에요. 엄마한테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는 그런 집들이 있게 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아빠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식물이랑 관리 같은 것들도 아빠들도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집안을 청결하게 하는 게 좋은데, 사실은 전 집먼지등이나 이런 것들을 그죠? 빨아들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고, 사실은 음식물 알레르기가 유발될 때는 아이들이 그죠? 요리를 하거나 할 때 이제 음식물들이 밑에 미세하게 깔려 있거든요. 음식물 단백질들이. 근데 아이들이 놀 때 바닥을 기어다니죠. 그럴 때 음식물이 피부에 접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걸레질은 잘 해주라고 하거든요. 걸레질을 통해서 그저 바닥을 깨끗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병을 누가 만드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소아토피가 성인 아토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생아 피부염이 아토피 피부염이 만성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음식물 알레르기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묘한 사역이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잉!